반갑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강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90에서 192쪽이고요. 나도 오늘까지만 찍으면은 2020학년도 지긋지긋했던 영상은 이제 앞으로 올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코로나가 뭐 이런 게 뭐 원격 수업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 내년에 내가 세계사 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뭐 어쨌든 뭐 원격 수업 듣는다고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왜 일어났는가 하는 얘기거든요. 2차 대전은 엄청 큰 전쟁입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에 걸친 전쟁이었고요. 사상자만 5천만이 넘어가는 아주 대규모 그리고 많은 국토가 전쟁에 휘말린 많은 나라들이 황폐화된 아주 큰 전쟁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2차 대전은 왜 일어났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전체주의 국가가 컸죠. 전체주의 국가의 대두. 전체주의라는 거는 뭐 저번 시간에 했던 개들입니다.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 다음에 일본의 군국주의, 그리고 소련의 어떤 그 스탈린 체제를 가지고 뭐 전체주의 국가냐 아니냐라면서 나한테 질문해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는 정치학에나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어쨌든 전체주의의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주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스탈린의 소련도. 그래가지고 그 1900년대 후반인가요? 그때 미국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1902개의 두 전체주의 국가가 싸웠다. 하나는 독일의 나치즘이고 하나는 소련의 스탈린이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전체주의 국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우리 교과서나 뭐 인터넷에 나오는 뭐 사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딱 독일, 이탈리아, 일본까지만 이렇게 나와 있다. 뭐 소련과 이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과의 차이점은 뭐 어디 정치학 원론에나 나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나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이 전체주의란 말 자체도 이때 당시에 나온 게 아니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전쟁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어떤 공통점을 묶어보자라고 했을 때 이런 게 나온 거죠. 예. 그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은 잘 몰라요.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 이탈리아가 그래도 좀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이탈리아에 비하면 좀 얌전한, 독일, 일본에 비하면 이 2차 대전을 일으키는 나라 가운데는 좀 얌전한 편이었는데 1930년대 후반, 1935년일 거예요. 에티오피아로 침략합니다. 사실 에티오피아와 이탈리아는요, 악연이 좀 있어요. 옛날 1800년대 말 제국주의 할 때 이탈리아가 야심차게 에티오피아로 쳐들어갔는데 에티오피아한테 져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에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독립국을 유지하던 두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는 뭐 미국에서 간 그 개들이 만든 거래 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전투가 이제 아두아 전투라고, 뭐 한 번씩 모의고사 이런데 보기에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두아 전투하면 이탈리아와 에티오피아가 싸웠구나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탈리아가 졌었어요. 이게 1895년, 96년 아마 이때일 거예요. 이때로부터 한 40년 전. 그거에 대한 뭔가 좀 뭐 사실 그랬겠죠. 이탈리아가 그 이후에 아이고 쟤들한테도 진학하면서, 뭐 사실 이탈리아 군대라고 하면은 유럽에서 정말 좀 못 싸우기로 치면은 정말 이거거든요. 뭐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얘기하겠지만 뭐 실제로 역사가 보여주는 게 그런데 뭐 어떡해.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복수로 에티오피아를 거하게 침략을 해가지고 차지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국제연맹에서
제재가 들어가요. 야, 니 그러지 마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 탈퇴해버립니다. 국제연맹을 탈퇴를 해버리게 되죠. 1936년입니다. 그죠? 그럼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왜 침공했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전에 얘기했듯이 국내의 문제를 바깥으로 돌리기 제일 좋은 게 전쟁이거든. 국내의 문제 해결에 가장 좋은 거거든. 그래서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했고요. 문제는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은요, 먼저 비무장지대였던 라인란트 지역, 그 라인강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 여기를 갖다가 침공을 해가지고 무장을 하기 시작했죠. 여기가 프랑스, 독일 요 사이에 있는 지대인데, 그곳을 이제 침공을 해서 이제 무장을 합니다. 일단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독일의 어떤 아예 막가파 막 나간다 하는 그거에 대한 유럽의 대처법은 일단 좀 어르고 달래고 내버려 두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이거를 가리켜서 좀 유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따가 보면 또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대전의 원인 가운데 또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에스파냐에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1936년에서 1939년까지 내전이 벌어지는데, 에티오피아에 프랑코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에 인민전선이라고, 이 프랑코 장군에 대항, 이 사람이 독재자거든요. 이 독재자 프랑코에 대항을 해가지고 인민전선이 조직이 되는데, 이 인민이라는 말에서 조금 느낄 수가 있듯이 뭐냐? 사회주의. 그리고 파시즘, 전체주의 싫다. 요런 계열의 운동인데, 이 프랑코 장군이 나중에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고, 인민전선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소련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결국 프랑코 장군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스파냐 내전을 다룬 유명한 작품이 피카소가 그린 게르니카라고, 어떤 전쟁의 참사. 이때 당시에 독일과 이탈리아의 생각은, 독일과 이탈리아는 이때 당시에 전쟁을 위해 가지고 많은 기술 발전과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했거든요. 거의 테스트 하다시피 합니다. 폭격, 와장창 때리고 그러면서 많은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이런 게 벌어지는데, 그 참상을 다룬 유명한 작품이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의의는 뭐냐? 쉽게 말하면 2차 대전의 전초전이에요. 2차 대전의 어떤 연습용, 게임으로 치자면 뭔가 튜토리얼 모드라든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게다가 또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제 프랑코 장군 한편으로 서는 바람에 나중에 이 친구들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후 추축국이라는 걸 결성하거든요. 엑시스라고 해가지고 추축국이라는 걸 결성하는데, 그게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에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얘들이 이러고 있을 때 나머지 나라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특히 유럽의 어떤 질서를 책임져야 할 강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뭐 하고 있었느냐? 노터치, 불간섭. 내비두자. 그럼 왜 자꾸 얘들은 내비두느냐 하면은, 전쟁 날까봐 좀 겁났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에이, 설마 2차 대전, 세계 1차 대전 같은 게 또 일어나겠어.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말 거야 라고 비교적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두 상황을 거치면서 독일이 이제 간땡이가 부어요. 독일이 아주 강력한 자신감이 뿜뿜이 돼가지고 1938년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는 원래 같은 게르만족이고, 여기에 보면 오스트리아의 나치가 있어요. 오스트리아에도 그 이름 뭡니까? 국가 사회주의 노동당 있거든. 걔들한테 시켜가지고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합치게 되고, 그때도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야, 이것까지만 봐줄게.
여기까지만 봐줄게.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마. 근데 10월에는 휴대된 지방이라고 여기가 체코의 지형인데 여기에 일단 나중에 지도로 보면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얘들이 왜 이런 땅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 20% 체코의 요 휴대된 지방의 20%가 독일계예요. 게르만족이라는 얘기죠. 독일계 게르만족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요구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거를 잡아먹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때도 얘기합니다. 그만해라. 여기까지만 해라. 그래 여기는 너 그 독일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더 이상은 안 된다. 라고 하는데 1939년 3월 급발진을 해버립니다. 체코를요 아예 합병시켜버리고 폴란드 회랑이라는 거는 우리 그 복도처럼 나 있는 땅을 가리켜서 회랑이라고 하는데 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영토가 나누어져요. 그 사이를 가로막은 게 뭐 단찌히, 자유시, 폴란드, 회랑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나중에 지도에 보면 알지만 나눠져 있어요. 이거 여간 불평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폴란드 회랑을 요구를 합니다. 여기까지 가니까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화 정책이라고 내버려 두자. 야 이러다가 잘못 건드리고 야들이 전쟁하려고 하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뭔가를 배운다고 할 때 우리가 느껴야 될 게 이런 내용을 통해서 느껴야 될 게 뭐냐면은 전쟁은 내가 전쟁 안 났으면 좋겠다. 아무리 행복 회로를 돌린다고 해도 전쟁이 안 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전쟁은 피해야 돼 해도 다른 나라에 의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전쟁을 막 두려워하고 전쟁 나가면 사람 죽고 무섭고 그렇다고 이거를 피한다고 해서 전쟁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요구하다가 아예 간땡이가 붙는 거야. 아예 1차 대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와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서로 불가침 상호 협동 조약이죠. 상호 불가침이 아니고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 쳐들어갈 일이 없어요. 상호 원조 조약. 뭔 일 있으면 도와줄게. 불안하거든 폴란드는. 그래도 이거는 어떻게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폴란드가 이렇게 있으면 아이고 독일이 있고 여기 하여튼 독일 찌끄러기가 여기 좀 남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소련이 있거든요. 독일과 소련이 사이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독일이 폴란드 쪽을 어떻게 해코지 한다면은 소련도 가만 안 있을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독일과 소련 같은 경우에는 독일 안에서도 이제 사회주의라면 엄청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자본과 손을 잡았으니까 기본적으로. 그치? 그리고 그 전에 에스파냐 내전 때도 독일과 이탈리아와 소련이 다른 편으로 해서 잠깐 전초전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련이 옆에 있기 때문에 폴란드를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에서 하도록 할게요.